네, 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누나 코인나입니다. 노트북 고장으로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2편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르빗 AMA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신 소식들까지 오늘도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르빗 AMA 내용 요약입니다. 약 3주 전쯤에 오르빗에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주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아요. 자, 첫 번째, 리플을 추가하겠다. 두 번째, 브릿지 텍스, 수수료를 정리해서 도입하겠다. 세 번째, 다른 체인들 간의 토큰을 연결하겠다. 네 번째, NFT 브리징을 준비하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야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리플 추가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밤에 번역본 배포를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 번역본의 대상이 되는 오르빗 체인의 백서입니다. 백서상으로는 1년 전에 업데이트가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뜨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는데요. 만약 그 내용이 정확하다면 오르빗 체인 백서에 이미 리플 관련해서 내용이 1년 전에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보시면 비트코인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듈과 프로토콜 중에서는 지금 활성화된 건 이더리움 뿐인데요. 4월 중에 이제 오르빗이 드디어 오르빗 브릿지와 리플을 연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뭐 올해 안에 비트코인도 연결할 확률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 이런 우리 브릿지 안에 이제 리플을 4월 중에 추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텔레그램 방에서 대표님이 오르빗 브릿지에 추가하는 게 원래 이번 주 내에 빠르게 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시기가 밀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직접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플을 연결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리플이 이렇게 오르빗 브릿지를 통해서 K 리플이 되죠. 클레이튼 생태계로 옮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레이 스왑이라는 디파이 풀에 리플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리플을 풀에 넣기 위해서 클레이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거고요. 자, 리플은 시총 3위인데요. 시총이 큰 만큼 많은 돈이 클레이튼 생태계로 흘러 들어옵니다. 자, 그 돈을 근데 클레이튼 생태계로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르빗 체인을 거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르빗 체인 코인으로 내야 되는 수수료도 높아질 거고요. 오르빗 체인에 대한 수요, 들어오는 자본도 더 커진다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브릿지 텍스 도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용어는 텍스라고 했는데요. 그냥 일종의 수수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르빗 브릿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내용의 안내 팝업 창이 뜨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 기본적인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더리움을 클레이튼 메인넷으로 끌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K 이더로 바꿔야겠죠? 이때는 0.1%의 텍스만 발생을 하는데요. 50만원치 전환을 하면 500원이 발생을 하고 100만원치 갖고 오면 1000원이 발생을 합니다.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반대로 K 이더에서 다시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는 텍스 외에도 브리징 피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조금 비싼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전환 가격에 관계없이 10클레이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시세로 한 3, 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치 전환을 할 때 텍스로 500원이 발생을 하고 브리징 피로 10클레이, 4만 원 정도가 든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비싸죠? 찔끔찔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메인넷 변환을 할 때는 조금 큰 금액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나중에 불만이 좀 더 커지거나 더 유입되는 자본이 많아져서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 참, 그리고 이더리움이 7월 달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더리움으로 유입하는 또 유입하고자 하는 이제 저와 같은 신규 자본들이 많은데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는 항상 문제가 되어 왔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더리움 수수료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이 문제로 여러 새로운 경쟁자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 경쟁자들 간에 지금 메인넷의 고객 유치, 고객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빡세게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계획을 해왔습니다. 자, 7월 달에 드디어 업그레이드 버전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수수료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오르빗 브릿지 이용료도 조금 더 저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건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종 체인 간 토큰 연결인데요. 이것도 뭔 소린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코인과 토큰의 차이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두 개가 혼용이 많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코인은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독립된 블록체인 고유의 메인넷을 보유한 애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그리고 이제 중국의 큐텀 정도가 있어요. 넴, 트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반면에 토큰은 이 메인넷 위에서 발행된 D앱의 주식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다시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앱을 만들었을 때 그 앱에서 사용되는 토큰, 그러니까 클레이튼이랑은 다른 거죠. 그 앱이 활성화가 되면 토큰도 많이 쓸 테니까 가격이 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앱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식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예시로는 우리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레디, 보라, 썸씽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코인원이나 업비트에서 쉽게 이제 말하는 김치코인, 김치 알트코인 이 대부분이 클레이튼 네트워크 위에서 발생된 토큰입니다. 코인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토큰을 연결한다는 게 뭔 소리냐? 자, 말 그대로예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의 앱과 클레이튼 네트워크 위의 앱을 연결을 해서 서로 토큰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이더리움 디파이, 유니스왑의 토큰인 유니, 그리고 클레이튼 디파이, 클레이스왑의 토큰인 KSP 두 개로 비교하면 쉬워요. 유니스왑의 이제 KSP 풀을 만들 수 있고 클레이스왑의 유니풀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니스왑이 이제 KSP랑 교환이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디파이가 연결이 된다면 코인 생태계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거고요. 여러 국가에 여러 큰손들의 자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어서 시총도 커지고 클레이튼 생태계 자체가 활성화됩니다. 자,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는 당연히 우리 오르빗 브릿지를 이용해야 되니까 오르빗 체인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아까 4번 NFT 연결도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서 이 페이지에서 같이 묶고 넘어갈게요. 클레이튼 위에서 발행한 NFT를 이더리움 위에서도 볼 수 있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다가올 소식들은 좀 정리를 끝냈고요. 다음은 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소식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여러 토큰들의 디파이 유입입니다. 자, 위믹스, 미네랄 모두 오지스랑 협업을 해서 디파이 풀이 생성되게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위믹스, 미네랄 모두 토큰이고요. 코인원 등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또 이 불장 때 가격이 급하게 뛰었던 김치코인 중 하나죠. 자, 이런 애들을 다 끌어들이면 좀 너무 잡코인까지 디파이에 다 끌어들이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사실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오지스가 디파이를 계속 확장시키고 싶어 한다. 그리고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요 정도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디파이 풀의 소식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자, 먼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거는 오지스가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지스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오르빗이랑 뭔 상관인데 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한 2주 전에 디피닉스라는 디파이 테스트넷이 태국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디파이도 국내 코스닥 상장사가 묻어 있어요. 자, 그리고 2분기 이후에 클레이튼 네트워크랑 연결하겠다고도 발표를 했네요. 자, 그러면 주식 방송은 아닌데 또 기업을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예요. 줄여서 FSN이라고 부르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쿠팡 관련, 카카오 관련, 이런 관련주 주식으로 종종 이름이 막 떠돌았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이미 알고 있던 회사인데요. 자, 되게 재밌죠? 코인이 주식이랑도 연관성이 매우 짙다는 점이에요. 이 디파이 풀 발표 이후에 또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주가가 잠깐 이렇게 확 뛰기도 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 FSN의 해외 사업 전담법인 아시아지부죠. 자회사가 이제 식스 네트워크인데요. 자체적으로 디파이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미 출시를 했어요. 3월 31일에 태국을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 오픈을 했고요. 2분기 이후에 이제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뭔 소리야? 클레이튼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소리야? 네, 아니고요. 자, 얘도 벨트 파이낸스랑 마찬가지로 바이낸스 체인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바이낸스 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위에 벨트 파이낸스, 오지스가 만든 디파이죠. 벨트 파이낸스도 있고 이제 디피닉스도 생겼다. 이런 말인데요. 이 디피닉스가 클레이튼이랑 협업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쉽게 볼게요. 클레이튼 네트워크랑 연결을 하게 되겠죠? 자, 연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오르빗 체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 쪽 자본도 오르빗을 거쳐서 클레이튼 생태계로 들어오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식 중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별개의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디피닉스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갈게요. 메인 화면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지금은 그냥 테스트넷이다 라고는 하는데 활성화는 되어 있어요. 자, 액티브 팜. 자, 쉽게 말하면 그냥 디파이 풀입니다. 자, 400%, 지금 550%, 엄청난 이자율이죠? 자, 점점 자본이 유입될수록 낮아질 거긴 하지만, 일단은 초기라서 그런지 확실히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이 디파이에는 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자, 보시면 피닉스, 식스, 피닉스, BUSD, 요런 지금 코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 코인원이 또 상장시켜 있습니다. 이 식스라는 코인인데요. 요즘 이제 100원 초반대죠. 130원, 14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식스 코인을 사서 이 디피닉스로 옮겨서 피닉스라는 토큰으로 또 스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스왑을 해야 풀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죠? 자, 사실 이 디파이도 원리만 알면 모든 디파이를 이용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한 번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제가 이제 오르빗까지 오늘 정리를 하고 후속편으로는 본격적으로 클레이튼 디파이를 비롯해서 디파이 원리, 개념을 다룰 예정이니까 계속 영상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원에 이게 엊그제 제가 이제 캡처를 한 내용인데요. 이때가 이제 148원 기록을 했네요. 자, 차트 참고해 주시고 너무 고점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실 분들은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도 할 겸 지켜볼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르빗이 계속 돈이 될지 성장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터체인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앞 영상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비슷한 인터체인인 코스모스와 폴카닷의 경우에는 인터체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자체 블록체인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얘네는 생태계가 더 안정적이고 커질 수가 있는데요. 오르빗은 브릿지, 이 인터체인 연결 자체에만 집중하는 체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어떻게 계속 연결시키면서 확장을 해나가는지 두고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외국의 대형 네트워크와 연결이 계속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비트코인 브릿지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는 또 엄청난 떡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오지스의 기술력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외국 거래소 상장이에요. 자, 이것도 뭐 제 생각이긴 한데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후오비 중에서 바이낸스에 먼저 상장을 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잘 모르겠고요. 자,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니까 이 바이낸스에만 상장을 해도 엄청나지죠. 외국인들이 오르빗을 매집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이제 떡상의 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짚었던 클레이튼 생태계 그 자체의 확장이에요. 오르빗이 클레이튼 생태계로 들어오는 문, 다리와도 같기 때문에 클레이튼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르빗의 역할도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레이튼도 얼마나 성장을 해 나가는지 계속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나왔던 화면이죠? 폴카닷과 코스모스의 생태계입니다. 정말 크죠? 얘네 둘이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인데 오르빗도 빨리빨리 더 생태계가 키워지기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국가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책을 펴줘야 더 빠르고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요거는 바로 다음 편 영상으로 또 흥미롭게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우리 또 김치코인 하락장이라서 너무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다음 편 영상 보시면 아, 이게 저점이었구나. 아, 내년에는 얼마나 성장을 해 있을까? 조금 희망적인 내용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시장은 제가 제일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성장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나 모든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단 1%라도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오르빗 백서 번역본 이벤트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자, 4월 17일 토요일 지났고 18일 이제 일요일이죠. 오늘 중으로 모두 발송 예정입니다. 코인 시장을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앞에 말씀드렸죠? 지금 김치코인이 이제 앞으로 떡상을 할 것인가? 지금이 정말 박앤세일일까? 네, 막연한 뇌피셜이 아니라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막연한 저 위로는 건네드리지 않아요.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낼게요. 자, 안녕.